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2월 1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NFL 즉 전국 풋볼 리그에 의하면 약 15개 게임이 지금 스케줄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인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던 세 게임이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대 클리블랜드 게임은 월요일로 연기가 되었고 워싱턴과 필라델피아와 시애틀과 LA 게임은 화요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95% 이상과 코치와 스텝은 9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NFL에 약 100명 이상의 선수가 코로나 감염 양성 반응을 보임으로써 부득불 이 게임들을 변경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게임이 전부 스케줄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95%, 90%씩 백신 접종을 완료한 스포츠팀에서 100명 이상이 나와서 선수가 결혼이 되어 게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백신의 지금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쏘갔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비드 관련 소방관 응급환자 수송 지침이 엉터리가 되어 한 사망자가 생겼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LA 동부에 위치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조셉 앵글로라고 하는 환자가 심장마비가 와서 긴급 이송 병원차로 병원 앞에까지 갔으나 소방관 지침에 의하여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나와서 인수해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앰뷸런스에 실어놓고 병원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나와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경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벌써 늦었습니다. 심장이 완전 멈춰버린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은 결국은 그 환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오늘 관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 긴급환자수송협회 회장은 그런 황당한 명령을 내린 소방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구급대원은 법 집행기관의 특별한 지시나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한은 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잘못된 메모 한 장 때문에 억울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주커 부부가 자신들의 비영리 재단법인인 CTCL을 통하여 약 3억 3,200만 불의 자금을 2020년 대선 선거에 지방선거 사무소에 직접 살포한 것이 오늘 IRS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개인으로 1억 2천만 불을 민주당원 후보자들에게 직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하여 미국의 2020년 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바이든 사기 당선의 1등 공신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본명이 마이클 그린버그인 이 사람은 창업 자금 5억 불을 CIA 관련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였고 그 회사는 지금 메타버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그린버그는 전형적인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으로 앞으로 역사적인 심판을 아마 혼자 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좋은 뜻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사법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낸시 펠로시가 오늘 하원에서 의원들 배우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금지법을 자기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피해는 전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낸시 펠로시의 남편 폴 펠로시는 바로 알파A로 통하는 구글 주식에 800만 불을 투자하여 하루 사이에 470만 불을 벌었습니다. 물론 그 사전 정보는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은 부인인 낸시 펠로시가 주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추가 주식 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전부 비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전에 그 정보를 득하고 사전 예약을 통하여 약 800만 불어치를 사서 일주일 후에 470만 불을 남긴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그 법을 지원할 리가 없죠. 지금도 이들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정치 자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애꿎은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주린이나 개미 투자자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약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지금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인 후진국들은 지금 약 7%의 백신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 공급이 늦어서가 아니고 바로 백신 제조 회사들이 각국에 요구한 사항 때문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개인 소송을 국가가 책임져 달라고 하는 조항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통치자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7%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국가 책임의 백신 접종 민사소송 면제 조항 때문에 후진국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선진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후에도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도 맞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작년에 약 200만 명의 불법 입국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다가 백신 접종을 맞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백신 접종을 맞으러 가면 자기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 MTG 하원 의원이 미치 메코델 상원 원내대표를 향하여 한마디로 개똥 같은 놈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연조나 또한 모든 캐리어를 봤을 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나 그가 하는 처신 때문에 MTG 의원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MTG 의원이 미치 메코넬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심한 비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12명의 공화당 라이노가 민주당 편을 들므로써 51대 49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11명에 해당하는 민주당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공화당 12명이 찬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한 명의 편집장을 지금 해고하였습니다. 그 편집장은 바로 마르퀴스라고 하는 편집장으로 그는 미국 전국 총기관리협회와 5대5 총기관리협회에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 총기협회에다가 비난을 하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기협회 단체 명의로 지금 뉴욕타임즈에 항의 사안을 발송을 하자 뉴욕타임즈는 여기에 불을 끄는 차원에서 그 편집장을 오늘 해고하였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인 장 피에르가 지금 미국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대하여 백악관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황당한 대답인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경제가 훨씬 좋았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그런데 이 좌파들의 그 특징입니다. 남탓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죠. The Way We Were 등을 불렀던 아주 유명한 가수죠. 그녀가 2018년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비난을 한 트윗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살이 자꾸 찌는데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팬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하였고 또한 여자 가수인 쉐어가 있죠. 쉐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최근에 60이 넘어서 살이 자꾸 찌는데 이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찌는 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고 국민들 살기 어려워진 것도 자기들이 잘못했고 전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핑계대는 것이 맥가이버 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네바다주 연방판사 임용을 앞두고 5분 동안에 루지애나 상원의원인 장 케네디 의원이 후보에게 5분 동안 같은 질문을 9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앤 트라움 후보는 같은 답변을 9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원론적인 형사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의원이 사회의 정의라는 미명으로 저지른 범죄를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법 정의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이 좌파적인 판사 후보자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그 범죄라든가 범죄 대응에 대한 이 이슈는 근본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케네디 의원이 그것은 정책적인 어떤 근본 정책 조항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법률적 정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하고 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같은 대답입니다. 5분 동안 9번을 질문하고 9번이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연방순회 판사로 네바다를 맡는다고 하면 네바다 주민이 불쌍한 것이죠. 법률적 정의에 대하여 아직도 기본 원론도 확보가 안 된 사람이 연방 판사를 맡겠다고 나선 것이나 그 사람을 또 지명한 조 바이든이나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